오늘은 인도 ETF가 아닌 미국 국채를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금리를 인하하는 도중에 경제 위기가 오냐 안 오냐가 결정되는데요. 근데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 주식은 더 많이 오를 것이고요. 근데 인도 ETF는 그보다 덜 오릅니다. 근데 만약에 금리를 내리는 도중에 경제 위기가 오면 미국 국채 수익률을 제외한 모든 게 박살납니다. 그리고 박살난 다음 인도 ETF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얼마 남지 않았던 지금에서는 지금 아니지만 어쨌든 미국 국채를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정리했었습니다. 또 목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그 다음에 인도 ETF가 오르기 위해서는 세 번째, 미국 국채가 오르기 위해서는 네 번째, 인도 ETF에서 미국 30년 국채 ETF로 적립식 투자 변경 공지, 마지막 마무리 정리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은 금리 인상기에 경제 위기가 오지 않았다면 당연히 인하기에는 경제 위기가 오는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그래프를 보시면 금리 인하를 하는 도중에 경제 위기가 왔었고요. 금리 인하를 하던 중에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던 중에 경제 위기가 왔고요. 이땐 제외입니다. 금리 인하를 하던 중에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따라서 경제 위기는 주로 금리를 인하하는 도중에 발생하였다입니다. 두 번째, 인도 ETF가 오르기 위해서는 우선 강달러 기조가 사라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강달러 기조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려야겠죠. 근데 금리를 내리면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역사상으로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와서 주가가 밑으로 박았다가 그 후 폭등합니다. 옛날 그래프가 그랬습니다. 그 예시는 삼성 자산운용 보고서를 참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국채가 오르기 위해서는 간단합니다. 그냥 금리를 내리면 됩니다. 근데 금리 내리는 건 확정적이죠. 왜냐? 어제 며칠이죠? 어제 17일이 아니지 16일 발표한 미국 IMF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는 올해부터 경기가 둔화돼야 되는데 내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나옵니다. 즉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실업률도 오르고 물가를 잡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올해 내리거나 내년에 내리거나겠죠.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미국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좀 더 높아졌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의 상황은 지금 미국 기준금리는 몇이죠? 그 5%대였나요? 하여튼 그 5%든 4%대든 그 이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산업들을 제외한 모든 게 싹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가치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AI나 뭐 인터넷 쪽을 제외한 모든, 특히 제조업이요. 그쪽은 싹 다 작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경제 상황은 그 AI 섹터가 머리채를 끌고 나머지를 싹 다 끌고 가는 모습인데, 저는 이렇게 가면 분명히 다른 쪽 제조업이나 뭐 물류, 운송 이런 쪽에서 문제가 생길 것이라 봅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니까요.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는 미국 경제 위기가 올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도 ETF에서 미국 30년 국채 ETF로 적립식 투자 변경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오래전에 사실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국채 3주차 지금 제가 올렸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만들고선 안 찍었네요. 어쨌든 금리 인하 사이클상
이게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고 삼성자산운용의 보고서를 봤을 때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경제 위기가 오냐, 금리를 인하하고 완전히 인하를 하고 1.5년 지나면 경제 위기 안 옵니다. 근데 그 안에 만약에 경제 위기가 오냐 안 오냐에 따라서 인도 ETF는 박으냐 아니면 계속 오르냐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말했죠. 경제 위기가 안 오면 미국 주식이 훨씬 좋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인도 ETF가 난데, 문제는 밑으로 박았다가 폭등을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금리 인하에 베팅하는, 아니 그냥 경제 위기가 오든 안 오든 수익을 볼 수 있는 미국 국채 30년 ETF가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보고서를 보고, 보고서를 또 보고도, 그리고 또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역사적 그래프를 봤을 때 이게 낫겠다라고 해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마무리 정리로는 인도 ETF를 제가 꾸준히 못 보여드려서 죄송하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한 게 아닙니다. 인도 ETF를. 저는 미국 기준금리 좀 멀어졌지만 어쨌든 미국 기준금리가 완전히 인하되고 되면 저는 다시 인도 ETF를, 미국 국채를 전량 매도하고 인도 ETF를 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잠시 미뤄졌을 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저는 이제 사실은 경제 위기가 안 온다는 쪽이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았다. 제가 알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자산 비중이 부동산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만약 경제 위기가 와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특례 보금자리로는 받았기 때문에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 상환 수준에 크게, 그러니까 이제 상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다만 이제 심리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짜증나긴 하겠죠. 근데 제가 좀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이게 보시면 00년대 닷컴 버블이죠. 이때는 경제 위기가 왔지만 주식만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08년도 리먼 때는 주식은 괜찮은데 부동산이 떨어졌습니다. 이때는 이때는 부동산은 멀쩡하고 주식만 아마 좀 떨어졌을 겁니다. 이때도 사실 주식이 많이 떨어졌지 집값은 그렇게 제가 볼 때 크게 변동이 없었던 걸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온다 해서 무조건 부동산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주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는 희망을 품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모두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